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로 CJ ENM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서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빌에 대해서도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경제금융부 권순우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조금 쌀쌀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춘분이라는데 쌀쌀해요. 그러네요. 오늘 충분히네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왔나요? 오늘 그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해가지고 네. 뭐 이전에 CJNM이 뭐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 상장사 IR 담당자의 검은고리가 드러났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 증권사가 세 곳이 기관 경고를 받았고 한 곳이 주의를 받았고 담당자 12명이 검찰 경고 또는 통보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NHN 엔터도 비슷한 유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네. 좀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CJ ENM IR 담당자가 그 애널리스트들한테 연락을 해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결국 주식을 팔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그 개미들은 그걸 샀다가 물렸다. 이런 류의 사건인데 얘기를 보면은 그게 벌써 3월달 실적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날에서 CJEN은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던 실적 전망치가 한 20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0억이 됐었는데 실제로 실적이 나온 거 보니까 70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토막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이 사건이 어닝 쇼크죠, 어닝 쇼크. 쇼크인데 네. 구체적으로 오늘 오프 더 레코드인데 방송 나와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정확하게 10월 16일입니다. 이날 기관이 106만 주를 CJ ENM을 매도를 해서 9.45%가 급락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440억 원 정도 규모인데 이날 결국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한 200만 주 정도 팔았고 그걸 또 네. 개미들이 한 100만 주 이상 받았으니까 이제 네. 크게 손실을 받겠죠. 그 같은 날입니다. NHN 엔터 역시 이날 실적 전망치가 한 500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367억 원, 한 130억 정도 못 미치는 정도 숫자가 나왔는데 야. 이날도 기관 투자자가 23만 5천 주, 한 230억 원 규모의 매물이 쏟아졌고 주가는 8% 넘게 폭락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CJ ENM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팔아된 건 아니네요. 수치만 비슷해요. 보면. 주식 수만 보면은 한 100만 주 이상 파는 거는 네, 너무 네. 비슷하게 나타났고 네, 네. 방식이 조금 이제 비슷하다.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IR 담당자가 애널리스트한테 연락을 하고 애널리스트가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한테 피해를 입혔다라는 네, 네.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CJ ENM 사건과 NHN 엔터 사건은 비슷한 사건으로 네. 근데 평가되고 이게 있습니다. CJ ENM은 이미 오래전에 사실 알려졌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한번 조사를 했었고, 금융당국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이제 검찰까지 넘어갔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밝혀진 사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다른 양상을 보였을까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할 말씀을 때, 드리면 네. CJ ENM 사건이 좀 더 명확했어요. 아, 그러니까 먼저 조사를 했고. 근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같습니다. 네.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뭐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10월 16일 당일 오전 8시, 장 시작하기 1시간 전이죠. CJ ENM IR팀은 애널리스트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3분기 실적 전망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자기들 실적이 100억 원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연락이 돌았고 그 이후에 바로 애널리스트들은 펀드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장 초반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NHN 엔터에 대한 얘기도 뭐 이렇게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CJ ENM처럼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날따라 기관 게임주들이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차트를 이 메커니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 흐름도가 회계 파트가 보통 IR 파트에다가 실적 결산을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정보를 공시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한테는 정보를 안 주고 애널리스트들한테만 정보를 주고 그 정보가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갔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사건의 개요도입니다. 네. 근데 보통 다 저렇게 가죠.
보통 저렇게 가는데 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네. 미공개 정보가 어떤 때는 불법이고 어떨 땐 불법이 아니냐의 측면이 있는데 네. 그 미공개 정보가 특정이 되려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주가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근데 CJ E&M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IR 담당자가 주가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00억 원 이하의 실적, 그러니까 예상보다 절반 이하의 실적이 나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한 사건이고요. NHN 엔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이제 매니저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죠. 애널리스트들한테 네. 이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연락이 왔었고, 애널리스트들은 또 이제 NHN 엔터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했겠죠. 뭐 이렇게 했는데 주가가 뭐 떨어지는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이 통화했을 때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 떨어지긴 하는데 왜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그때 한참 게임주 전망이 좀 아리까리했었을 때니까 좀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냐라고 했을 때 실적 추정치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좀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네.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건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해서 모든 애널리스트에게 조직적으로 자기네 실적이 반토막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달한 정보와 애널리스트가 IR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왜 떨어지냐, 혹시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구체성, 정확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문제네요. 예. 그러니까 좀 묘하죠. 그러니까 한 업체는 IR 담당자가 먼저 애널리스트한테 알려준 거고 예.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왜 떨어지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업체에. 그럼 업체에서는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다. 그럼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제 판단에 의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게 적용하기 굉장히 힘든. 근데 좀 금융당국이 불공정 이렇게 거래거든요.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런 네. 그 메커니즘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근데 그것을 입증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건바이 건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좀 뭐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는지 네. 그리고 그거를 기관 투자자한테 연락을 해서 실제로 매도로 이어졌는지 이런 거는 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미공개 정보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첫째, 누구든지 처벌받는 행위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행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정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가 미공개 정보 이용이고 정확한 정보냐라는 네. 측면에서 NHN 엔터와 CJ E&M 사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참 금융당국도 어렵겠어요. 이 어렵죠. 판단하기가. 그리고 또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가 특정 행위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랬을 때 굉장히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는 비슷한 주들이 같이 움직일 때예요. 네. 그래갖고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분 차트 10월 16일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먼저 NHN 엔터테인먼트의 그날 주가 한번 볼게요. 이게 10월 16일 분 차트인데요. 장이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네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서 과도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개인들이 다시 주가를 좀 올리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이게 네. 하루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게임 중인 게임빌 차트 한번 볼게요. 게임빌 차트도 똑같아요. 똑같네요. 게임빌 차트도 게임주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옆에 주가 떨어지면 덩달아서 떨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엔 드래곤플라이. 초반에 떨어지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가 16일 10시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서 결국은 장 막판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네, 보이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컴투스. 컴투스도 약폭은 좀 낮긴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게임 업체들에 대해서 그 국회 법사위에서 웹보드 규제가 지금 통과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게임주에 대한 불안한 심리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적 전망치가 생각보다 안 좋을 거라는 예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NHN 엔터 같은 경우에 게임들이 생각보다 많이 출시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 그냥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불안한 심리가 분명히 존재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한 종목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 다른 그 주식들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실적 정보가 그 회사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CJ E&M 사건과 NHN 엔터 사건에서 약간의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금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금 거래소가 개장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민재 기자, 한국거래소에 나가 있는 이민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네, 이민재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음성적인 금 거래 경우가 많아 사기, 탈세, 편법 상속 등에 노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4일부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KRX 금시장이 만들어집니다. KRX 금시장에서는 한국조폐공사가 세계 금거래 표준인 99.99% 순도의 금을 인증하고 한국거래소가 금매매 계약 체결과 청산 운영 등을 맡게 됩니다. 또 한국예탁결제원이 금 보관과 인출을 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 이호철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일부 금유통업자 사업자들이 금거래소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거래소와 무관하며 KRX 금시장에 가입한 실무 사업자만 해당 상표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 방법은 주식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시장 관련 증권사 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 시스템을 통해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매 단위는 1g 단위이며 가격 단위는 10원입니다. 거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는 호가를 받아 시가와 종가를 정하게 됩니다. 오전 10시에 체결된 주문은 당일에, 이후 주문은 다음 날 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은 1kg 단위로 가능합니다. 내년 3월까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와 보관 수수료가 면제되며 장내 거래와 수입업자 등이 KRX 금시장에 금을 공급하면 부가세 또한 면제됩니다. 하지만 인출을 할 경우에는 10%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8개 증권사와 49개 실물사업자가 KRX 금시장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민재입니다. 네, 그러면 NH 엔터테인먼트의 향후 조사 방향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좀 궁금한데. 조사 패턴은 CJ EN하고 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일단 그 두 분이 뭐 통화를 했는지 문자를 보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화를 받고 주식을 팔았는지 뭐 이런 식의 좀 방향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메커니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보다는 입증할 수 있느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문자로 받은 사람이 저 그 문자 못 받는데요. 이러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뭐 그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를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네. 그게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애널리스트가 4명이 조치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20개 증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4명만 처벌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기준이 되게 묘해요. 네. 처음에 전화한 사람, 저희 기관이시고 제가 애널이면 전화를 해요. 주가 빠졌습니다. 제가 전화 끊었어요. 네. 근데 다른 애널이 또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죠. 여기 네. 실적이 안 좋답니다. 저분은 무혐의, 저는 검찰 고발. 그 차이가 뭐냐? 제일 먼저 처음 전달했다. 전화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나다. 네.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문자 보낸 사람과 전화를 건 사람 누가 더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 문자 못 받는데요? 굉장히 진짜 어렵네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행위를 명확하게 그쪽 그 조사단에서 입증이 가능한 분은 처벌을 받게 되고 네. 입증이 좀 묘하게 되면은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번에 그 CJ ENM으로 조사 이제 이번에 처벌을 받으신 분들, 검찰에 이제 고발되신 분들은 좀 억울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관행적으로 좀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나만 했던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지금 그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모든 걸 그 짊어지고 가야 되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또 이제 처벌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제외됐죠. 되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금융당국의 어떤 법적 제재가 좀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2차 정보 이용자라 그래가지고 펀드 매니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권으로 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 시장 교란 행위의 일부로 2차 그 정보 수령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나온 얘기로는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두 곳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처벌 가능성 없다라고 봐요. 네. 거기는 그것도 그분들도 연락을 받아갖고 전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고 펀드 매니저 역시 그렇고 11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해요.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그때 시점이 같기 때문에 기존에 녹취록을 제출하신 분들도 있었고 이번에 제출한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분들 중에 명확하게 근데 만약 펀드 매니저가 저 그 정보 듣고서 주식 판 거 아닌데요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네. 그분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럼 정말. 너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전에 들었는데 그 전에 누구 들었냐?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해버리면은 애널리스트가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기준이 아니라 네. 입증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갑과 을,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의 이런 뭐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미공개 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이 좀 근본적으로 근절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권순우 기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미공개 정보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음지에 있는 정보를 찾아서 여기저기 불을 켜고 다니는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손실이 엄청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하나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이는 종목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충분히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 어떤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오프 더 레코드 경제금융부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